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벽에 새긴 약속, 우리를 연결하다. 강릉 세월호 추모 벽화. 글 지현탁. 2014년 세월호 참사 일어난 무렵 강릉에서는 청년 공동체 나루라는 모임이 막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목숨을 잃은 그날, 우리는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청년으로서 강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에 연대하자. 함께 활동하던 친구의 제안으로 첫 발걸음은 도보 행진이었고, 이어서 지역 프리마켓에 나가 참사의 진실을 알리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은 일은 추모 벽화였습니다. 첫 벽화는 2014년 11월 서부시장 골목에 그려졌습니다. 뭔가 해보자는 마음만으로 모였던 청년들에게 벽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붓을 드는 일이 아니라 그릴 벽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가 밝아지겠다며 반기던 이들도 주제가 세월호란 걸 알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주를 직접 만나 수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고, 허락을 받은 뒤에도 디자인을 두고 조율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단했지만 그만큼 뜻깊었습니다. 벽을 얻기 위해 건물주와 마주 앉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월호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민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참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환경미화가 아니라 기억의 공간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해 우리는 네 벽에 그림을 남겼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14명이 함께 붓을 들었고, 봄이 오면 다시 모여 그리자는 약속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2015년 4월 약속대로 청년들은 명주동에 모여 5개 벽에 그림을 그렸고, 이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25년 11주기까지 강릉에는 5차례의 추모 벽화가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지워진 그림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 우리 곁을 지키는 벽화들도 있습니다. 벽화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늘 디자인에 남긴 뜻을 나누고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붓을 쥔 손끝에서 그들이 느낀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강릉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월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지금 많은 벽화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림 앞에 서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살아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 바로 그 힘이 연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어느새 4월은 제게 거울 같은 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외쳤던 기억과 다짐을 잊지 않고 있는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질문 속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릉의 청년활동가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청년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벽화로 시작해 지금 강릉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차가운 공기가 보호를 스치는 날씨입니다. 굉장히 춥죠. 오늘도 겨울은 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네요. 따뜻한 차 한 잔 전하는 마음부터 녹여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4.16 합창단의 따뜻한 노래 네버엔딩 스토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첫 구속, 유족, 엄벌 촉구, 공감 언론 뉴시스 최은수, 이태성 기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조롱, 허위 주장 게시물을 반복 유포한 피해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전담 수사 체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 비하하거나 조작, 연출, 마약 테러, 시신을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게시, 경로와 활동 내역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 내 조작, 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2차 가해범 재수사와 운영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근대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2차 가해 범죄 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과 정책, 법령, 보안,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신설 이후 현재까지 2차 가해 범죄 사건 15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0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12구 여객기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 이 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유가족 신고 접수 시 원스톱 수사 체계를 구축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우영 경찰청 사이버수사 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이 가해자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배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계속되어 온 2차 가해에 대해 국가가 그 범죄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구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허위 사실과 음모론은 사회적 합의를 흔들고 시민들로 하여금 참사와 희생자를 불신하게 만든다며 이에 대해 어떤 타협이나 합의도 없는 엄정한 처벌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네, 이렇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때도 2차 가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차명진을 고소해서 그 판결도 나왔고, 이렇게 그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세월호 참사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들이 이루어졌다라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에서 이렇게 2차 가해의 심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앞으로도 저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2차 가해에 대한 전산 수사팀을 만들었잖아요. 이 수사팀에서 정말 이 2차 가해, 피해자들을 혐오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수사를 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저희 오늘이 77회입니다. 이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진행을 맡은 윤희 엄마 김승길이고요. 은정이 엄마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에는 네, 훌륭하신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마음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호박랜턴 이상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하고요. 네. 서울 용산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제 막 30을 넘긴 청년이기도 하고, 네, 용산이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그 자치구이기도 한데요. 네. 거기서 계속 나고 자랐어요. 네,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활동까지도 하게 되고, 네. 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최근에 계속 러닝을 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재밌습니다. 좀 고민해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눈도 내리고 날씨가 추운데 잘 오셨죠? 네, 잘 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호박 랜턴? 참 단체 이름이 특이한데 왜 이름을 호박 랜턴이라고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실 우리는 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도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 참사를 기억하기도 쉬워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참사가 할로윈 날 발생했기 때문에 호박랜턴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참사를 더 기억해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 참사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분들을 또 만나 뵈려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할로윈을 앞으로도 보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박랜턴이라는 네, 이름을 좀 선택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 갔어요. 호박 랜턴. 왜 호박 랜턴?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네. 지금 계속 이제 호박 랜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이태원 참사 그 참사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용산에 계속 쭉 살았고, 그러면 이날도 혹시 용산에 있었나요? 참사 당시. 사실 그날만 되게 멀리 있었어요. 네, 그날만 해야 되나? 멀리 있었고, 네, 멀리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참사 이후에는 그 희생자분들이 잠깐 안치되었던 곳이 원효로 다목적 네. 체육관이라고 있는데, 바로 집 건너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가깝게 느껴진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어서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뭐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막 일을 하면서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던 친구도 그 과정에서 또 드는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 관련해서 뭐 연구해오던 분은 연구자대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근데 혼자서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만나기 시작했었던 게
호박 랜턴의 시작이긴 했어요. 근데 네. 다른 같은 지역이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상상도 못했을 테고, 그리고 그 전에도 어쨌든 그날 그 당시에만 좀 멀리 있었지. 그 전 계속 해마다 있었던 할로윈 대회였잖아요. 혹시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들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들린 적. 네. 들른 적은 있고 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잘 못 놀거든요. 네. 그래 보여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잘 못 놀아서 그 용산이라는 자치구도 굉장히 사실 넓고 네.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이 놀아본 경험이 없어요. 오히려 참사 이후에 공부하듯이 막 클럽도 가보고 가서 뭐 음식도 즐겨보고 했는데 네, 들려본 적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그쵸. 그럼에도 뭐 안 가본 곳도 아니고 너무 익숙한 공간이고 뭐 제가 안 가더라도 제 친구들이 워낙 많이 놀러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친했던 친구가 혹시 관련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는 또 들었어요. 제가 뭐 활동을 하면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뭐 SNS에 올리고 하니까 사실 나도 그날 좀 할로윈에 놀고 있었다. 네. 뭐 엄청 힘들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또 털어놓게 되는 경험도 또 있었습니다. 가까이 살면은 또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이태원에 네. 살면 또 이태원에 자주 안 가게 되고. 그러면 상민 씨는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요? 다 용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나요? 네, 맞아요. 네. 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네. 최근에 좀 그 초중고를 같이 나온 친구랑 다른 친구 결혼식을 막 갔었어요. 멀리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학창 시절 얘기도 하게 되고 근데 꼭 이게 뭐 아름다웠던 시절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절을 왔구나 깨달았던 게 폭력의 경험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폭. 그쵸. 이제 근데 공학인데 남학생 여학생이 분리된 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남고를 나오기도 했는데 그 남학생들이 보통 엄청 둔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긴 하지만 폭력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서열이 더 위에 있는지를 정말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이게 막 피해자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맞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하는 이런 막 마음도 있고 쟤보단 내가 더 세고 나는 또 쟤를 괴롭힐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뭐 무시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있고 난 쟤처럼 되기 싫어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되게 지금까지도 주요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폭력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각들이. 네. 그러면 혹시 때리는 쪽이었어요? 맞는 쪽이었어요? 저는 사실 어느 쪽에도 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힘센 애들이 꼭 막 힘센 애들이 있고 뭐 돈이 많은 애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좀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이 있었던 애들이 무시하지 못했던 공부를 잘했군요. 못했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학교에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학교 생활이 진짜 폭력으로 난무한가요? 텔레비 보면은 남학생들 맨날 막 힘 센 애들은 맨날 힘 약한 애들 데리고 옥상 가서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30에 가까워져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절 때 제가 기억할 때는 오히려 그게 막 때리고 이런 문화보다는 놀이처럼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괴롭힘의 문화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놀이처럼. 근데 잘못인 건 다들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알고 있음에도. 근데 나중에 그게 후회가 돼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유명해지면 그게 나에게 그게 또 아픔이 되고 치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그냥 청소년 때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라디오의 공식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떤 의미로 기억에 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때였어요. 20살 때고, 이제 막 대학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는,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너무 신이 나잖아요. 네. 캠퍼스의 풍경도 너무 재밌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잘 되는 이제 막 썸이라고 하죠. 네. 네. 연애를 시작할랑 말랑하는 시기에 놓여 있어가지고 세상이 다 꽃밭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거는 그 친구랑 같이 김밥집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데 TV에서 그 속보가 나오고 있고 되게 대수롭지 않게 저는 넘어갔어요.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다가 오히려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사건이 아니었구나를 많이 실감했던 것 같고 그런 일화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뉴스를 보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사실 여기 방송에서도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학과에 나중에 이제 단원고 학생이 이렇게 진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뭐 알고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제 학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뭔가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보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저는 막 애써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애써 주목받으면서 뭔가 그런 이유로만 막 사람이 조명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세월호가 많이 다가왔던 것 같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탄핵 집회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뭐 유가족분들도 많이 연단에 올라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가수 한영애 씨가 부른 노래가 되게 기억이 나요. 나의 편이라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뭐 가사가 그랬어요. 그래 난 비밀이 있어 사실 난 너의 편이야.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좀 후벼 팠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초반의 시절에도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뭐 노란 리본 같은 걸 보면은 은근하게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사실 나도 당신의 편입니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근데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뭐 노란 리본 막 본드 발라가지고 가방에 붙여놓고 다니기도 했었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 정도만 하신 거죠. 우리 막 데모하고 할 때 막 어디더라? 국회 막 창문 깨고 들어오고 그런 학생 아니었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때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국회에서 농성할 때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그때 그죠? 많이 막 창문 깨고 들어와서 막 우리 유가족들 편에 선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창문을 깼나요? 창문 깨고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다 진짜요? 일반인들은 다 막고 유가족 다 이렇게 고립시키고 나서 이제 일반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을 때 이제 그때 진보당이었나? 아니 그때 무슨 당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막 담 넘어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 막 경찰이 막 잡아가고 막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참 그때 되게 고마웠거든요. 그 학생들 한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역시 그 학생이었나. 그렇게까지는 하죠.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떠올랐던 기억은 아마 일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안국역 앞쪽에서 집회가 있을 때 되게 고립된 상황이었고 저는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최루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코가 엄청 메워지고 그래서 옆에서 막 다른 분들이
얼굴에 헹구라고 막 물 주기도 하고 이게 되게 폭력적인 상황들이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던 경험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 애들 잡아가지 말라고 엄마들이 앞에서 막 막아주고 막 했던 경찰도 받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국역.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맞아요. 박근혜 탄핵을 시작으로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그러네요. 엄청나게. 그때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연대해 주셔갖고 그때 지금 다들 성인이 됐을 텐데 지금 선생님처럼 다들 성인이 돼서 지금 옛날 지금처럼 우리처럼 지금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진짜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분들 만나서 그때 같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때 고마웠다 뭐 고마움도 표시해주고 싶고 한데 만날 수가 없네요. 다 스쳐 지나가는데 얘기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런가. 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이상민 군이 신청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직접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서울 디스코 나이트라는 노래인데요. 오랜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그 노래 막 가사가 있는 노래는 아닌데 춤, 친구, 사랑, 멋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요. 네. 그 되게 이태원의 신나는 분위기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소개해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네. 마음에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춤, 친구, 사랑, 춤, 친구, 사랑, So night. Here we go. 춤 있어. 친구 있어. 사랑 있어. 멋있어. 춤, 친구, 사랑, 너연 있어. 가짜. 예. 가짜. 춤, 친구, 사랑, 춤 있어. 문제 없어. 인생 뭐 있어? 진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So nice. 진짜 없어. Here we go. 진짜로 문제 없어. So nice. Break it down 있어. Break it down 있어. 나를 두고 가신 님은 멀리 못 간다. So nice. 아니란 노래같이 사랑 있어. 내 마음을 울려놓고 그냥 가시면 좀 했어. 나는 결국엔 재밌어. 좀 있어. 친구 있어. 사랑 있어. 멋있어. 춤, 친구, 사랑. 키보드. Break it down 있어. Break it down 있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사회적 재난 참사 중에 상민 씨가 이태원 참사에 특히 마음을 두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되게 공식적으로 많이 하는 답변이 하나 있고 솔직한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용산에서 계속 나고 자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일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태원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보다 솔직하게 이태원 참사에 마음을 두게 된 거는 그 당시 그 지역 정당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지라는 막 생각도 들고 그 당시 해야 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뭐냐면은 골목 앞에 막 추모 포스트잇을 붙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마음들을 이태원에 와서 슬픈 마음, 다양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와중이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빨리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중에서는 당일에 이태원에 왔다가 이렇게 좀 사고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살아계신 분들도 있으니 그런 분들도 다시 오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빨리 만나서 포착해내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그 마음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 참사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또 이후에는 그 자연스럽게 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말씀드리면은 다른 분들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는 생존자분도 계셨어요. 생존자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에 이태원에서 헬로윈을 같이 즐겨보는 게 어떤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거기 가서 코스튬을 하고 뭔가 보라색 리본도 나눠주고 어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도장을 사람들한테 찍어주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헬로윈에 갔는데 그 생존자분도 오셨던 거죠. 비슷한 마음을 갖고 이제 노는 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곳에 와서 놀 거고 이런 방식으로 참사를 기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오셨고 그래서 저희랑도 같이 인사를 하게 되고 끝나고 같이 또 막 술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관계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관계가 생기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막 이게 거창한 그 재난 참사에 대한 어떤 대의 뭐 이런 것보다 저한테는 그렇게 관계가 한번 생겨버리니까 너무 무섭게도 떠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매년 같이 헬로윈을 보내는 활동들을 이태원에서 헬로윈을 같이 보내보면서 시민분들과 함께 막 코스튬을 하고 문화제를 열고 네, 그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이태원을 같이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네. 이태원 거기 참사 현장에서요? 그쵸. 이제 근데 참사 현장뿐만 아니라 이태원도 다양한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함께 걸으면서 탐방식으로. 네, 그렇죠. 네. 뭐 안산 기억술래 비슷한 맞아요. 느낌으로 이런 것도 이태원이 필요하겠구나 느꼈었거든요. 좋네요. 그런 활동도 하고 뭐 생존자분들 모집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작년부터 그 피해 지원이 되게 본격화되었는데 네. 과연 이거의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1월 20일 날 또 국회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러면 기록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록은 한 번 발행됐었어요. 작년에.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중단됐어요? 한 번 하고는? 이제 한 번의 프로젝트는 중단이 됐는데, 아무로 계속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이 기록은 계속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맞아요. 네.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가다가 이제 250명의 아이들이 별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학여행을 막았잖아요. 수학여행을 못 가게 했잖아요. 또 이태원 참사 할로윈데이를 또 못하게 만들고 이게 대책이 아니고 아닌데 그런 걸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안전을 그렇게 조치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호박랜턴이 그곳에서 다시 할로윈 축제를 즐기면서 이태원을 기억하는 방식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2월 때 저기 행사하지 않나요? 저는 첫 해는 안 했죠. 지금 거기서 안 했죠. 거기서. 그 장소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헬로윈데이 축제. 축제가 네. 사실 뭐 누가 뭐라 하지? 음. 사람들은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계속 오고 있어요. 오고 코스튬을 있었지. 하고 아. 네, 이제 1주기, 2주기, 3주기 지나면서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다시 이태원에 와서 헬로윈을 즐기고 있는데 또 그러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철없이 또 놀러 왔네 이런 시선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또 이 사람들이 단순히 참사에 대한 기억이 없이 놀러 온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억을 충분히 풀어놓기 어려우니까 그만한 막 행사나 뭐 프로그램들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노는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태원에서 막 문화제도 하고 퍼레이드 행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충분히 맞아요. 그 안에서 기억하는 방식을 풀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풀어내면서 기억하면서 행사를 하는 거고 또 그 안전 책임지는 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얼마나 호박랜턴에 활동하는 참여하는 청년들은 얼마나 돼요? 같이 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뭐 10명 안쪽인데 네, 뭐 지난해에 그렇게 헬로윈 때 문화제를 열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뭐 200명 정도 이상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사실 부담이 크기도 합니다. 전에 만났을 때 그때 발표할 때 그 고민을 했잖아요. 유가족들을 부르는 게 맞을까? 불편한 분들도 있고 유가족이 와서 앉아 있으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한 적도 있긴 한데 맞아요. 어때요? 그 다음에 불렀나요? 그때는 이번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3주기 전이었던 거 전이었죠. 직전이었나? 직전이었을 그죠? 거예요. 예. 맞아. 그래서 네. 그 고민했는데 그때 안 그래서 뭔가 따로 위한 자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뭐 홍보는 그쪽에 같이 하게 근데 됐지만 참여했던 혹시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근데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을 일부러 안 부른다기보다는 누군가를 특별히 부르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피해자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 익명의 군중 속에서 그냥 내가 참여하고 조용히 애도하고 이러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헬로윈이라는 건 좀 그런 문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뭐 정기 답사를 하거나 하면은 또 따로 뭐 자기가 누구인지 더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고민은 근데 계속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네. 저도 지금 잠깐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생존하신 학생들이 있고 생존한 저희는 이제 유가족이고 그랬을 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 보고 그러면 그들을 별도로 생존한 학생들이 별도로 자기네끼리 모여서 친구들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엄마 아빠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편하니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생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 상인들도 피해자고. 맞아요. 그럼 그들이 따로 뭐 꼭 같이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그날의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뭐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거를 다짐하는 그런 기억에 뭔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도 그래서 그 뭐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데 결국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따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같이. 네, 따로 하다가 또 만나서 접촉해 나가면서 사실 서로한테 배울 것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서로 필요하다는 게 막 그 어떤 이용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생존자분들 중에서도 유가족분들 만나면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은 자기가 봤으니까 목격한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유가족분들 중에서는 생존자분들을 뭔가 이제 만나지 못하는 이제 자녀분이나 뭐 이렇게 희생자 대신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그 희생자가 어떤 거를 즐기고 있었는지, 분위기는 어땠, 이런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고민이에요. 네. 그게 네. 사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가지고 통 털어서 해 나가는 게 힘들 거예요. 호박 랜턴을 통해서 그러면 이태원 참사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까요? 가장 크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목이라는 공간이 열린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참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날 이태원에 방문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예.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8시까지 있다가 집에 갔는데 나보다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쳤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나는 거기서 조금 압박을 경험하고 힘이 들었지만은 내 친구는 구조까지 남아가지고, 나는 일찍 벗어났을 때 내 친구는 계속 남아서 구조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해소해 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정말 그런 비교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예, 이거를 제일 크게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2차 가해가 이번에 뭐 예, 처벌받은 뉴스를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거 못지않게 사람들이 신뢰하고 말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나쁜 말을 안 한다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게 가장 크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참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까 활동의 피해자 실태 조사 이제를 해서 이제 토론회 하실 건데, 혹시 여기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자는 몇 명 정도인지가 또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부상자로 집계된 숫자들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자의 숫자를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어렵죠.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도 내가 피해자다라고 이제 어쨌든 등록하는 절차도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증명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네.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게 음. 피해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 너무 어렵고, 그렇죠. 네. 그 어. 인지하더라도 음. 내가 피해자로서 이거를 신청해야지, 제도를 신청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일도 너무 어렵고, 아, 그런 네. 어려운 문제가 있군요. 네. 아, 나는 거기다 신청을 해서 다 이렇게 포함해서 둥그렇게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네. 되게 유가족들은 드러났지만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네요. 상인이라든가 생존자라든가 이런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겠구나. 신청해도 그 피해를 입증하는 입증하는 과정도 거. 너무 어렵고, 막 음, 서류를 준비하라는데, 준비 뭐 못하면은 입증이 안 되니까. 없는 서류들도 있고, 맞아요. 네. 어렵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마음을 두고 있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나라에는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산재부터 재난 참사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피해자 연대를 만들고 타 이제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지금은 사회적 참사만으로만 이제 연대를 해서 그 연대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또 산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청도 이제 저희한테 산재에도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함께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고민이 어디까지 함께 해야 되나. 사람은 한정돼 있고 가야 되는 사람도 한정돼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맞아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뭐 바로 이제 제주 여객기 참사가 났는데 거기는 또 어떤 참여를 하나요? 못하고 그냥 있죠. 마음만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못하고 있고, 아까 이제 유가족분들과 생존자 만나는 문제랑 비슷하게 저는 따로 할 부분도 있고 같이 할 부분이 있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히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가 같은 재난 참사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은 둘의 참사는 너무 다르고 세월호 참사 때 계속 겪어오는 것들과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과 또 이태원 참사에서 문제되고 겪어오는 것들이 되게 다를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또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들도 저는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부를 또 서로 같이 하는 과정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직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또 걱정하지 않아요? 거의 제가 차단했을 응원하고 수도 있나?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잘 살아보는 걸로 믿는 거죠, 부모님이 아들을.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말은 못하게 네. 부모님이 눈치 보고 있군요. 아들의 눈치를. 지금 따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같은 용산인데 따로 살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독립하셨군요. 네. 독립해야지. 부모님에게. 독립해야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은 활동을 오래오래 지속해 나가는 거는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어쨌든 이런 사회적 참사를 겪고 있는 사람들 곁에 오래 하려면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맞아요. 있어야 필요하지. 되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 예를 들때 재단 같은 데 들어와서 좀 더 돈을 벌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일도 생각을 해봤는데, 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돈을 벌 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왜냐면은, 몰입하게 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네.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라든가 또 목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계속 해오던 활동들을 잘 해나가고 싶어요. 저는 재난참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식이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전문가를 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 짧게 이야기 나눴지만은 막 이런 만남들이 저는 되게 즐겁거든요.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혹시 재단에서 청년위원회 연대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연대에서도 청년위원회 이런 것들을 조직하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올 생각은? 초청합니다. 위원으로서 힘이 되는 한에서. 네. 쉽게 생각합니다. 저 그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그 개인적인 목표가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잘 노는 것도 맞아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이태원 참사를 고민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 노는 사람인지를 계속 경험하고 느끼고 있고 이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놀아야 되고 놀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활동하면서 놀아도 됩니다. 저희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라디오에 이렇게 처음 뵀는데 어떻게 소감 한마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게 잘 이야기 나누고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네요. 네, 세월호 참사 12년의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의 끈을 잡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프닝 글에서 소개했던 강릉의 벽화를 그렸던 청년들 그리고 지금 호박랜턴의 청년 이상민 활동가들이 보여준 기억의 힘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이 잠들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곡으로 이상민 군이 신청한 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 건데요. 마지막 곡 소개해주면서 저희 인사하죠. 네,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정우의 클라우드 쿠쿠어랜드라는 노래입니다. 그 정우라는 아티스트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신청했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